이 길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16번 국도. 이 길에는 이상한 경고문이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히치하이킹을 하지 마십시오. 720km.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눈물의 고속도로라 부릅니다. 이 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969년 11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길을 나섭니다. 글로리아 무디, 26살. 그녀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로 근처 숲에서 그녀는 발견됩니다. 차가운 상태로. 범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단서도. 당시에는 이 사건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건 시작처럼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의 여성이 사라집니다. 미셸린 파레. 결과는 같았습니다. 발견되었지만 늦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길, 16번 국도.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에서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사라지는 사람들. 대부분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히치하이킹, 차를 얻어 타는 선택. 그 순간 흔적은 끊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저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걷고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같은 도로, 같은 방식, 그리고 같은 결과. 사라짐, 흔적 없음, 침묵.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길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잘.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을 선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일까요? 50년, 수십 명, 그리고 잡히지 않은 범인. 이건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시간을 버텼을까요? 한 사람이 이 모든 흔적을 지웠을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고립된 공간입니다. 통신도 어렵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도로는 길고 숲은 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놓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한 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방식. 하지만 같은 결과, 사라짐. 그래서 이 가능성은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같은 조건을 가진 여러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원주민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은 느렸습니다. 아주 느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흔적, 기회, 그리고 가능성. 한 번의 지연, 한 번의 판단. 그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가족들은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건은 계속 쌓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다는 것, 누군가 사라져도 바로 찾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틈은 더 넓어졌습니다. 2005년 마침내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집니다. 이 패나 수십 년이 지난 사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 기록 속에 묻혀있던 이름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록, 수많은 이름,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것들. 수사팀은 모든 것을 다시 꺼냅니다. 하나씩, 처음부터.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래된 증거, 잊혀졌던 물건, 그 안에 남아있던 것, 아주 작은 흔적, DNA,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 그 하나가 이 사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2012년 그 흔적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비 잭 파울러. 그리고 마침내 밝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의 감옥에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이 길에는 정말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누군가가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명, 코디 르게보코프. 그는 이 길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얼굴, 스쳐 지나가도 기억에 남지 않는 얼굴.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길에는 몇 명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명이 더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도 이 길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길을 지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눈물의 고속도로, 그 길 위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아직은
아무 일도 없이